예,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얘기도 계속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울산대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 울산대학교에 아산 리더십 연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십 연구원의 원장님이신 우리 전종호 선생님 모시고 환영 인사를 잠깐 하고 오늘 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종호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원장이라고 해도 몇 명 없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우리 아산 리더십 연구원은 아산이 정규영 명예회장님의 호예요, 호. 근데 그게 왜 아산이냐면 아산리라는 동네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산이고요. 오늘 그 삼활중 학생들 오신 거 진심으로 선생님들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 또 학생을 데리고 많은 걸 좀 보고 가실 텐데 여러분 울산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생각이 나나요? 그렇죠. 고래, 자동차 그런 거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좀 젊었을 때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늙었습니다만 울산 그럼 일단 공장이 많다. 근데 공장이 많다라는 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많이 그때 다가왔어요. 공해가 많다. 또 태화가 오염됐다. 포가 막 삐뚤어졌더라. 그 다음에 당시에 노사분계가 굉장히 심했죠. 노와 사회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서 매번 데모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이미지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못 하시면서 굉장히 고맙고요. 지금 태화강 굉장히 1급수입니다. 1급수. 한강보다 더 깨끗하다고 그러고요. 수영대에 다 없습니다. 옆에 이제 영남 알프스에서 산도 좋고요. 지금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울산에 대한 이미지가 올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 울산 그러면 산업수도라고 하고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자동차, 조선, 석유화 그러니까 세 개를 굉장히 대표적으로 뽑습니다. 그중에 자동차하고 조선이 우리 명예회장 현대를 세우신 명예회장께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사의 경제 관련돼서 그러면 굉장히 굵직굵직한 분들이 좀 몇 분 계시죠. 삼성 창년 이병철 회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지금 생년하게 있지만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라든가 몇몇 분이 계신데 그런 많은 분들 중에서 이 정규영 명예회장님만큼 경제뿐만 아니고 정치, 문화, 스포츠 다방면에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전무후무하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거인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명예회장 보면 금방 비디오에도 나왔습니다만 88 올림픽 같은 경우도 위원장이 돼서 배치를 한다든가 여러분 소때 북한으로 간 사건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500마리 그 다음 501마리인데 왜 501마리냐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요. 500마리 중에 애기를 새끼를 벤 소가 한 마리에서 501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500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더 얹어서 계속 이 일을 하겠다. 플러스 알파로 하나를 더 얹는 그런 뜻이 있었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건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했죠. 어쨌든 이런 제가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 여러분 오늘 갖다 가시면서 꼭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오늘 1시간 동안 이제 강의를 듣고 가실 텐데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는 딱 하나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봐 해봤어라는 단어예요. 해보긴 했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해보긴 했어. 해보고 얘기해.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죠. 그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해봐야 되는 거죠.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럴 텐데 2학년, 3학년인데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가고 그 다음에 또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면 또 사회 나가고 그리고 쭉 이제 사회생활을 쭉 해나갈 텐데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해봤어 실천력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꼭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루 오후에는 아마 이제 견학이 있고 현대 조선에 또 가보실 텐데 밖에 공장에 딱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내가 잘 되는 일이 내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될 수 있는 일이다.
그다음에 또 정준 회장님 또 생각이 그것도 잘 머릿속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내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만을 생각해서 일을 하는 것과 공적 이익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고 이 사회가 잘 가게 되고 이 나라가 잘 가게 된다는 그런 어떤 또 공적인 그런 개념 그거를 갖게 되면 굉장한 추진력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남을 위해서 한다라고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명분이 아주 굉장한 추진력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학교를 생각하고 우리 조직사회를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울산대학교 설립자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실 겁니다. 정기영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 리더십 운동이고요.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이제 뭐 5년 뒤 4년, 5년 뒤에 이제 대학 가실 텐데 꼭 서울, 부산에 있는 대학만 생각하지 마시고 울산에 정지영 회장님이 세운 대학들도 있다. 그리고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취업이 잘 됩니다. 질도 좋고요. 울산대학도 꼭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도 원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아산 정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은 뭐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돌아가시고 안 계시죠? 뭐 굉장히 낯선 인물이긴 합니다. 어쩌면 역사 속의 위인을 찾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것인데 그렇지만은 아산은 과거 인물이 아니고 현재에도 살아 숨쉬는 특히 창의력이나 도전이라는 이 단어는 아마 이분에 딱 맞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먼저 저는 김구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아산 리더십 연구원이 2012년도에 생겼는데 저희들 하는 일은 좀 어려운 말로 아카이브라 그러죠. 하지만 기록을 모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일을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록하라 것은 어떤 이분을 뭐 우상화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50년, 100년 뒤에 남겨두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인들은 자료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이제 대기업, 재벌 이라면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의 어떤 사회적 역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분명히 누군가를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기록을 남긴 것을 주 업으로 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제가 여러분 뭐 학교를 이제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선화여중이 어떤 학교인가? 요즘 학교들 굉장히 제가 다닐 때 굉장히 다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뭐 올여름에 민속춤 경연대회 전 학년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뭐 지역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특이하게 또 리더십 캠프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산 리더십 연구원이죠. 그 대학생을 상대로 일반인 상대로 리더십 캠프를 뭐 1박 2일 또는 하루 프로그램 이렇게 뭐 진행하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좀 진정한 리더가 많이 나온 사회는 아주 행복한 사회일 것이죠. 그래서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그런 꿈들이 오늘 이 아산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시고 그걸 바탕해가지고 좀 미래를 내다보는 좀 좋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주제는 뭐 창의와 도전을 일깨우는 이야기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아산에게 창의와 도전을 배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마치고 뭐 또 바로 이동해야 되고 또 조선소 중공을 나눠서 가고 또 대학공원까지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하루 일정이 굉장히 벅찬 일정이죠. 그렇지만은 또 순간순간에 좀 많은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우리가 이 창의와 도전은 이 단어는 뭐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죠. 뭐 제4 산업혁명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창의력, 창의적 문제 해결 사고, 뭐 학교에서 창의적 사고 이런 말도 굉장히 상상력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죠 사실은.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있지만은 우리는 도전하기 싫어요. 너무 두려워. 그래서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 교사가 좋다는 뭐 안정적인 걸 원하죠. 근데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전하다는 국어사전이 없어요. 없다고 생각이 훨씬 나아요. 왜?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우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도 아산을 통해 배우는 지혜죠. 저는 아산 정주영은 무조건 다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자기 삶을 이끌어간 사람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 성공하고 나면 그 사람 전부 다 원래 자질이 뛰어났기 때문에 성공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산은 여러분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이 싫어가지고 4번이나 가출했습니다. 왜? 육남이녀의 장남입니다. 도저히 농사를 지어서는 집안을 이렇게 세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런 치열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미래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산을 통해서 그런 시련 속에서 도전하는 모습, 그걸 통해서 내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아산 정주영, 아까 물어보니까 이 정주영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난 아산 정주영을 안다. 알고 있다. 자세히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모른다.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않겠죠. 제가 어떻게 하죠? 요즘 이제 여러분 친구들에게 우상화된 친구가 있죠. BTS라 그러면 교장선생님 BTS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른다 그래.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합니다 교장선생님. 우리 학생들과 이 교류를 하려고 하면 이제 BTS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모든 질문이 BTS에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뭐 아미바미인가 응원 도구도 있어요. 그래서 울릉도에서 중학생 12명 왔는데 여학생 6명이었습니다. 여학생 6명인데 3명이 BTS 광팬. 광팬이 부모님보다 더 좋아한대. 그래서 생년월일, 그 멤버의 가족관계, 그것도 우리 아는 게 안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걸 아는 것이죠. 생년월일 알고 가족관계 안다 그러면 우리가 안다 말할 수 있죠. 저도 뭐 배용준 안다. 우리 세대는 배용준, 뭐 장동건 이런 세대 아닙니까? 근데 장동건 생긴 몰라요. 근데 안다고 하지만 모르잖아요 사실은. 바로 그렇듯이 요즘 이 젊은 친구들은 한 친구를 좋아하게 되면 그의 사생활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안다는 말을 쓸 수 있겠죠. 사실 정주영이라는 인물도 많은 사람이 안다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는 것은 별로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알려진 사실과 확인된 진실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멀다는 것이죠. 그 사실과 진실은 굉장히 다른 부분도 많다는 것.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뭐 집무실에서의 어떤 아산의 모습인데 뭐 인상이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나쁘게는 보이지 않죠? 굉장히 뭐 성실하다 뭐 진실하다 이렇게 이 사진을 통해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현대를 이제 창업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현대가 들어간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죠? 현대가 들어간 단어는 오늘 한 중공 자동차 말고도 다른 것들. 네? 현대 아파트. 백화점. 또 부산을 그 무대로 한 그 축구팀이 있잖아요. 아이파크도 옛날 현대 산업개발이죠 아마. 다 이 현대라는 이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아마 떼어놓고 이해할 수 없는, 한국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봅니다. 굉장히 다양한 여러분 가는 현대 중공업입니다. 이는 소떼물이 만국이 1998년도, 이는 서울 아산병원, 아마 이 병상이라든가 뭐 의료시설은 세계 최고였던 그런 요거는 이제 경부 고속도로를 현대건설이 이제 완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란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진 기업이죠. 현대란 이름은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1946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왜 현대라는 말을 지었느냐? 이 아산은 어쩌면서 굉장히 심플해요. 왜냐 그러면 현대건설은 먼저 얘가 현대중공업을 했는데 현대중공업 할 때도 그는 집 짓는 거나 배 건설은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우리 쉽빌딩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현대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1946년도 현대예요. 또 지금도 현대, 미래 100년 뒤에도 현대, 변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새로운 걸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현대란 단어를 그냥 사용했다고 그렇게 회고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오늘 한 1시간 동안은 퀴즈입니다. 퀴즈를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가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죠. 맞추는 사람에게는 상품을 줘야 돼요. 그래서 맞추는 배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용감하게 드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 아산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문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하라고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선생님들께서 특히 이제 국어 선생님께서 많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죠? 책을 읽으라, 독서를 하라, 그죠? 이 동서고금을 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제 아산은 굉장히 독서량이 많은 분이에요. 새벽 3시에 나가지고 신문을 6개 읽어요. 5시에 아침 먹어요. 6시에 회사 출근해서 회의를 해요. 완전히 새벽형 인간이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독서광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강원도 통천 총골짜기에서 신문을 볼 여력이 없는데 동아일보에서 신문이 배달됩니다. 면장댁으로. 그걸 다 읽고 나면 자기가 그것을 주워가지고 읽는 그런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길렀어요. 독서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분이. 오늘 그런 문제를 먼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는 이겁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그때 이 손을 들면 돼요. 제일 먼저 든 사람이 제가 말할 권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맨 끝에 무엇인가요? 하면 여러분 손 들면 됩니다. 가급적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다 객관식입니다. 주관식은 한 문제 있어요. 주관식은 수물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아산은 어릴 적 동네 구장댁에 좀 동장 면장댁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동아일보 신문 전제 소설인 이 소설을 읽고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객관식인데. 크게. 2번. 현직원의 빈처. 맞을 것 같습니까? 왜 틀렸다 생각해요? 가난한 아내의 모습을 통해가지고, 그게 통해서 이 아산이 뭔가 느꼈을 것이다 하고는 생각하지 잘 못한 것 같죠? 아쉽게도 아닙니다. 맨 뒤에 학생. 3번. 이광수의 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인공이 누구죠, 주인공? 혹시 읽어봤어요? 아니요. 혹시 이광수 읽어본 학생 있어요? 안 읽어봤습니까?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책을 이것을 읽지 않고서는 아마 문학시험이나 이런 치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광수의 흑 맞췄습니다. 축하합니다. 나와 누가 좀 전달해. 이 볼펜 저희들이 연구에 만든 볼펜인데 이 볼펜을 쓰면 시험 칠 때는 무조건 정답만 찍게 돼 있어요. 오달가다 정답을 딱 찍게 돼 있는 그런 볼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교장선생님께 받아가지고 먼 길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이광수의 흑입니다. 이 이광수의 흑은 아산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왜 큰 영향을 줬나 그러면 이 흑의 주인공은 허숭이라는 사람인데 변호사예요. 촌에서 농사 짓는 이 젊은이에게 아주 이제 초등학교 한 몇 학 10살, 11살 된 이 친구에게 변호사라는 직업은 환상적인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농사꾼입니다. 엄마 아버지는 전부 다. 그래서 가출했을 때도 이제 인천 부도 막노동꾼 농사를 하면서도 보통 것이 이게 법과 관련 책을 빌려가지고 보통 것이 시험까지 칩니다. 근데 낙방을 해요. 왜냐 그러면 막노동을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죠. 낙방을 한 뒤에 변호사는 너무 어려운 것이다 라고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 이 이광수는 자기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자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신문전제소설 이광수의 흑입니다. 이광수의 흑은 여러분들이 문학을 통해서 배운다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버나로드 운동, 농촌 소구를 하는 좀 농촌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나온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꿈꾸게 한 소설이다. 자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그런 것이고 그것이 평생 자기의 독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나폴레옹 전기를 책이 닳도록 다 보고 헌책이 되어버렸어요. 그 수십 번 본 것이죠. 그것도 일본어 책으로 봤다가 일본어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영어는 잘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새 책을 사가지고 또 닳도록 읽고 그래서 이제 그 임직원에게 다 읽은 책은 또 선물을 주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어떤 그런 세력형 인간으로 산 인물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일단 이건 아마 여러분이 배워야 될 삶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산은 마지막 가출인 네 번째 가출입니다. 인천부두 막노동꾼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일단 고려대학 공사판에서도 뭐 짐을 나르기도 하고